친구가 만나자는데 집에 있고 싶어서 다른 핑계를 댄 적이 있나요? 집에만 있고 싶다는 말을 하면 세상은 가끔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최신 심리학 연구 결과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들이 가진 특성이 천재들과 창의적 혁신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깊이. 오늘은 그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붐비는 거리의 소음이나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갈망하지 않거든요. 대신 익숙한 벽과 고요함의 소리에서 위안을 찾죠. 외부인들 눈에는 삶을 회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들은 삶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평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활발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상력, 아이디어, 감정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움직임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의미가 존재하는 겁니다. 집은 숨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숨 쉴 수 있는 성역인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높은 내적 자기 존재감이라고 부르는데, 외부 세계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기 위해 시끄러운 흥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먼 곳에서 쫓아다니는 그런 종류의 충족감을 경험할 수 있죠. 그들의 심장은 군중 속에서 더 빨리 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뛰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항상 이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바쁜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했거든요. 파티나 모험이나 끊임없는 움직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에너지에 맞추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차분함이 결함이 아니라는 거요. 고독에 대한 욕구가 약점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계속 집에 있으면 소외되거나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대신 주변 공간에 의해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소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보인다고 느끼기 위해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박수 소리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평화도 삶의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 머무는 건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자신과 함께하며 진정으로 귀 기울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건 바쁜 세상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하죠. 집에 있는 걸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성찰이에요.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모든 작은 순간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모든 기억이 교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은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데, 기쁨은 풍요로워지고 슬픔은 예술이 되고 희망은 방향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감정을 서둘러 지나치지 않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과학적 연구들도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창의성, 공감 능력, 감성 지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들의 차분함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정작 자신들은 항상 이해받지는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세상은 이들에게 잘못된 꼬리표를 붙이죠. 묻히고 있는 거야. 더 어울려야지. 지루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집순이나 집돌이가 어딘가 불완전하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 예술가들, 혁신가들 중 많은 이들이 집에 머물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군중 속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에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다듬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게 숨겨진 진실일 겁니다. 침묵에는 그 나름의 소통 방식이 있다는 거죠. 침묵은 인내를 가르치고 관찰을 가르치고 존재하기 위해 주목이 필요 없는 장함을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호기심이 생기는데, 집이 그렇게 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걸까요? 때로는 과자극으로부터입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음, 혼란, 감정적 불가능성에 깊이 영향받을 수 있거든요. 그들의 신경계는 안정성을 갈망하고 에너지가 계속 반응하는 대신 가라앉을 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거예요. 집은 그들에게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주고 그 통제권이 평화를 주는 겁니다. 때로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마음을 주는데,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너무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감정적 안전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냥 선호의 문제일 뿐이에요. 두려움도 아니고 장벽도 아니고 회피의 이야기도 아닌 그냥 따뜻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겠다는 선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군중이 필요 없는 취미가 있거든요. 독서, 게임,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영화 보기, 뭔가 개인적인 것 만들기 같은 것들이요. 기쁨은 시끄러운 축하 대신 조용한 의식이 되고, 행복을 사건이 아닌 순간으로 측정하는 거죠. 여기 그들이 좀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들은 깊이 사랑하고 조용히 돌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방해물을 제거하면 마음이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해받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성격이 고쳐야 할 무언가인지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고, 시끄러운 모임을 항상 즐기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면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거라면요.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하기 전에 느끼는 사람들이요. 세상은 계속 방 안에 오래 있으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뭔가를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마음속 세계가 꽃피우고 있다는 걸요. 생각들이 정원처럼 자라고 아이디어들이 어떤 밤새 파티보다 더 오래 깨어있게 하죠. 자신만의 공간의 단순함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천천히 집은 벽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은 마음의 상태라는 걸요. 어쩌면 당신도 이런 사람들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어쩌면 항상 조금 다르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군중과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어쩌면 세상이 아직 당신의 그 부분을 축하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요? 당신의 고요함은 강력하고 당신의 침묵에는 깊이가 있고 당신의 고독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삶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들은 잡담의 말을 낭비하거나 얕은 경험에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의미, 진정성, 진짜 연결을 원하고 그 연결이 적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종종 높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자신을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살찌우는지 이해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지만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찍 배우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게 아니에요.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붐비는 방에서도 외로울 수 있지만 고독은 힘을 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보호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세상으로부터의 휴식 같은 거죠. 그리고 자유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자유요. 내향성과 에너지 관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향적이라고 가정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외향적인 사람들도 때로는 재충전을 위해 집에 평화가 필요해요. 이건 성격 유형보다 감정적 에너지에 관한 거예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곳과 소모되는 곳에 관한 거죠. 신뢰와 취약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내면 세계로 들여보내기 전에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전한지 평가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보호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단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강렬함으로 사람해요. 복잡한 내면 생활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상상력의 작업실이에요. 침묵을 창의성으로 바꿀 수 있고 일상을 의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목적지가 필요 없고 현재에서 목적을 찾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통제도 중요한데 그들은 무엇이 불안, 불편함, 과자극을 유발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집은 그들이 공간, 시간,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때때로 그들이 집을 사랑하는 이유는 세상이 한때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에요. 깨진 우정, 배신당한 신뢰,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이 담기에 너무 컸던 순간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든 거죠. 바깥 세상이 무겁게 느껴져서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평화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고 그건 감정적 지혜의 한 형태예요. 하지만 집에 머문다고 해서 꿈꾸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포부는 작지 않고 그냥 내면적일 뿐이거든요. 의미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는 것을 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100명이 환호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는 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어쩌면 적절한 순간, 적절한 사람들,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집은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장소이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피로가 편안함으로 녹아드는 곳이에요. 어떤 날은 창가에 서서 바깥에서 계속됨을 바라보거든요.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긴박함의 소음이 온 곳에 있는데 조용히 미소 짓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보물은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은 항상 달리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사회는 끊임없는 분주함을 미화하고 마치 휴식이 게으름이고 고요함이 실패인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휴식은 성장의 일부이고 고요함은 명확함의 일부이고 침묵은 이해의 일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집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의 삶은 멈춘 게 아니에요. 관찰하고 치유하고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느끼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는 거죠. 당신의 관계들은 제한적일지라도 진정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있다면 그들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만해서 제공하기 어려운 충성, 부드러움, 관심을 주는 거거든요.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누군가가 숨기는 한숨, 누군가가 보내지 않은 메시지, 누군가의 침묵 뒤에 있는 강함을 보는 거예요. 감정을 말 뿐 아니라 멈춤을 통해서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어쩌면 그게 희귀한 종류의 강함일 거예요. 사람들이 간과하는 아름다운 자질이 있는데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앉아서도 여전히 온전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연결이에요. 당신에게 직접 말할게요. 명확하게, 정직하게요. 집의 편안함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야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니고 삶을 놓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삶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바깥 세상이 당신의 마음과 조금 더 맞춰졌을 때 나갈 거예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선택해서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바깥을 더 아름답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때까지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세요.
자신의 마음속 세계들을 계속 발견하세요. 평화를 계속 보호하세요. 조용하지만 깊이 사랑하기를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집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